자, 높은 정밀도 많이 나왔죠. 뭐 스태틱. 3번이 되겠죠. 하여튼 높은 정밀도 또는 기준점 이런 경우에는 스태틱을 이용한다. 여기서 하나 한번 더 덧붙이자면 키네멧, 기역, 니은, 디귿 요것들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DGPS, 다른 말로 상대측이라고 했고요. 이것은 1점측이는 절대측이라고 했습니다. 절대의 반대는 상대죠. 그래서 DGPS 앞에 D라는 말이 디퍼런셜에서 상대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역, 니은, 디귿은 상대측이, 1점측이는 절대측이. 그래서 구별이 조금 되는 겁니다. 1점측이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기역, 니은, 디귿은 측량, 서베잉, 측량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의 답은 3번이고요. NNS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NNS는 GPS 바로 전 단계, GPS가 1980년도에 본격적으로 된다고 그랬죠. 요 전 단계에 사용된 게 NNS예요. 전 단계에 사용된 게. 그래서 GPS는 WGS84 요거를 채택했는데 요 전 단계이기 때문에 NNS는 WGS 72 WGS 72 요 타원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WGS 84는 GPS에서 사용한 타원체이기 때문에 니은이 틀렸어요. 그래서 네이비가 해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미 해군의 항행 위성 시스템으로 개발이 됐어요. GPS 전 단계. 그 다음에 세계 좌표계. 이 W가 월드라는 뜻이에요. 월드. 그래서 세계 좌표계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요. 뭐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있는데 위성이 쭉쭉쭉 오다가 여기에 왔을 때, 가장 가까운 지점에 왔을 때 주파수가 제일 세진다. 그래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측량을 전공한 입장에서 이 도플러 효과를 제대로 설명은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설명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원서라든가 해외 이렇게 서적 같은 경우에도 이 도플러 효과를 GPS에 관해서 설명한 게 그렇게 없어요. 그만큼 물리 쪽에서 나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어려운 내용인가. GPS 자체가 원래 어렵지만 하여튼 뭐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다라고 그래요. 거의 그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PS에 도플러 효과가 사용된다. 그 전 단계에 NNSS에서도 이게 사용됐는데 어차피 요거 다음으로 개발된 게 GPS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사용됐다. 뭐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측 시 주의사항. 뭐 보면 수신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어야 되겠죠. 수신기가 이렇게 있는데 하늘이 뻥 뚫려야 된다겠죠. 여기에 비 온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에 우산 갖고 이렇게 우산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안 되겠죠. 신호가 이쪽에서는 방해가 되니까 그런 장애물이 없어요. 위에만 없으면 돼요. 위에만. 충분한 시간 동안 수신기, 뭐 안테나 높이. 이 안테나 높이도 왜 중요하냐면 안테나 높이가 높을수록 2m 막 이렇게 하면 사람이 2m 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별로 방해가 안 되잖아요. 2m로 이걸 한다고 하면 수신 시간 5도 이하에서는 관측을 중단한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아무리 추운 지방에서도 추운 겨울에도 내비게이션 다 되죠. 이건 잘못됐고요. 북극지방, 남극지방 거기에 다 GPS가 상시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요. 계속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GNSS 2019년 1회 GNSS를 이용하는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 하면 스태틱이니까 이거라겠죠, 이거. 정지 측량, 이동 측량, 실시간 지적 기준점, 정지 측량. 어렵지 않죠? 정확한 위치에 기준국을 두고 신호를 받아서 기준국 주위에서 움직이는 사용자에게 위성 신호를 넘겨주어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 요게 이제 DGPS라는 거죠. DGPS. 근데 여기서 GNSS라고 했기 때문에 DGNSS로 이렇게 한 거예요. 요게 위성 신호를 받아 기준국 주위에 움직이는 사용자, 요게 아까 얘기했던 아까 첫 시간에 얘기했던 이동국이 되는 거예요. 이동국 움직이는 사용자 이동국에게 위성 신호, 여기서 위성 신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성 신호 또는 보정 데이터, 보정 데이터, 보정 자료. 자,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보정 데이터라고 하면 아까 기준점의 좌표가 X, Y, Z 이미 알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미 알고 있는데 구하는 거죠. 신호를 받아가지고 구하는 거죠. 그거를 X1, Y1, Z1이라고 했어요. 그럼 원래 알고 있는 점과 실제 구한 거에서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 차이를 이쪽 이동국으로 보내주는 경우, 그 차이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보정 데이터라고 하고요. 여기서 위성 신호라고 하면 여기서 기지국에서 받은 위성에서부터 수신기까지의 거리, 위성 신호, 위성에서부터 기준점에 대한 신호, 그 신호 자체를, 그 데이터, 그 자체를 일일이 넘겨서 여기에서 프로세싱을 할 경우에는 위성 신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정 데이터라는 말은 여기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 신호를 가지고 여기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XYZ가 나오는 게 아니라 X1, Y1, Z1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정확한 값과 정확하지 않은 값의 차이, 그게 바로 보정 자료란 말이죠. 보정 데이터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보정 데이터를 넘겨줘서 단지 이동국에서는 그 보정 데이터를 더하게만 해주면 돼요. 더해만 주면 바로 기준국과 같은 정도의 좌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보정 데이터라는 말 쓰고 아예 야, 이거 필요 없다. 내가 처리해 보겠다. 여기서 다 처리해 보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는 자, 여기에 위성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위성이 있고요. 여기도 위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 위성 신호를 받는 거죠. 이 위성 신호를. 자, 그러면 이쪽에서 받은 이게 1번, 2번, 3번 위성이라고 했을 때 기지국에서 받은 1번의 데이터, 2번의 데이터, 3번의 데이터, 그 다음에 이동국에서 받은 1번의 뭐라고 쓸까요? 여기 1번의 데이터, 2번의 데이터, 3번의 데이터. 이거 무빙이라고 해서 M으로 썼고
기준국이라 해서 레퍼런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별 의미는 없어요. 예. 그 데이터가 총 6개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동국에서 같이 처리해 가지고 여기에 X, Y, Z를 구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위성 신호를 넘겨줘서 처리한다고 그래요. 이것도 보정 데이터도 DGPS고, 위성 신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DGPS예요. 근데 정확도는 보정 데이터를 더해주는 것보다는 이 위성 신호를 원 데이터를 갖고 와서 여기서 한꺼번에 처리해서 XYZ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험에 가끔 DGPS가 정확도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뜻으로 나오는 그런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DGPS도 좀 아까 방법에 따라서 보정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하고 원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둘 다 이동국의 XYZ를 구하는 건데, 보정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서의 XYZ에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고, 원시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게 둘 다 기준국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예. 이 원시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원시 자료와 이동국에서 수신한 원시 자료 레벨이 똑같은 거죠, 서로. 그 두 개를 같이 조합해서 방정식을 풀어서 이 점의 XYZ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똑같이 다 DGPS 방법인데 정확도가 굉장히 높죠. 실제 측량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요 원시 자료를 이용해서 하는 DGPS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하면 아마 기사시험에서 DGPS가 교수님은 정확도가 높다고 했는데 왜 여기 또 낮다고 할까? 네,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보정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확도가 낮죠. 원시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확도가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후처리로 할 수밖에 없죠. 이 경우에는 그냥 더해주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겠죠. 실시간으로. 자, 그래서 여기는 GNS로 나왔기 때문에 DGNSS를 쓴 거고요. 예, 이 DOP는 저거 만드세요. 위성의 배치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위성의 배치 상태. SPS, 스탠다드 포지셔닝 서비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1주차 과제에서 여러분 이 SPS 막 조사해서 작성한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SA도 조사해서 작성한 학생들도 있고요. SPS는 코드 신호를 이용하는 건데, CA 코드하고 코드는 P 코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 SPS는 CA 코드를 이용한 위치 결정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SPS 말고 PPS, Precision Positioning Service. 그래서 Precision은 정밀하다는 뜻이에요. 정밀. 그래서 P코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P코드를 이용해서 XYZ를 결정할 경우에는 PPS, 그 다음에 CA 코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SPS 이렇게 씁니다. 물론 측량에서는 코드 신을 이용하지 않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L1, L2 요거는 코드 요거는 주파수인데 반송파라고 그래요. 보통 반송파. 실제 측량에서 사용하는 것은 반송파를 이용하는 거고요. 내비게이션, 이 SPS나 PPS가 내비게이션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그 내비게이션에서 사용할 때는 코드라는 거죠. 간단히 위치를 구할 수 있고요. 복잡하고요. 코드와 반송파의 차이는 코드는 0과 1로 이루어진 숫자들의 연속된 형태다.
코드 0과 1이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구별하기가 쉬워요. 구별하기가.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 지금 그냥 그런 게 있구나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반송판은 반송판은 동일한 색깔을 조금 이렇게 해서, 반송판은 동일한 파장, 동일한 파장이에요. 코드와 반송파의 차이점, 코드는 끊어져 있어요. 0 아니면 1 끊어져 있습니다. 반송판은 끊어져 있지 않아요.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깊게 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반송판은 이러한 형태의 신호, 코드는 똑같이 표현하면 0, 1, 0, 1, 1, 1, 0, 0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0, 0, 1, 0, 1, 1, 1, 0, 0, 1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의 단점은 구별할 수 있죠. 반송판은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서 시작하면 사인으로 그리면 이러한 파가 되는 거죠. 반송파. 자, 그래서 가장 클 때 사인은 1이고 가장 작을 때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반송판은 뭐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값은 얼마냐 이거죠. 여기에서의 값은 다 틀리죠. 0과 1 사이의 값이지만 어쨌든 여기에서의 값들이 전부 틀리다 이거죠. 그만큼 미세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의미로 이진 코드로 표현하자면,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전부 1, 0, 1, 0.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1이고 여기는 0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 축을 타임으로 간주하면, 자, 요 시간대에서는 값은 요거예요. 요 시간대의 값은 요거예요. 요 시간대의 값은 요거. 요 시간대의 값은 요거. 다 틀려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요 시간대의 값이나 요 시간대의 값이나 요 시간대의 값은, 하여튼 여기서부터 요 시간대의 값이 다 똑같다라는 거죠. 다 똑같다. 그 얘기는 그만큼 부정확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요 시간대의 값은 요거고, 요 시간대의 값은 요거고, 요 시간대의 값은 요거다 이거죠. 위성에서 수신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으로 거리를 측정한다고 했는데, 시간에 따라서 다 다른 값이 나온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는 요 시간에 관측이 딱 됐는데 0, 요 시간에도 0, 똑같이 0이다. 분명히 시간이 차이가 있는데,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거리가 더 길다는 얘기죠. 요 시간보다는 요 시간이 더, 위성에서 거리가 길다는 얘기죠. 걸린 시간이 더 길다는 얘기는. 근데 걸린 시간이 길음에도 불구하고 요 시간에서부터 요 시간대는 다 위성에서 수신기까지의 거리가 똑같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게 코드를 이용한 위치 결정 방법. 아까 SPS나 PPS가 그런 방법이에요. SPS는 CA 코드를 이용하는 거고, PPS는 P 코드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이 CA 코드는 지난번에 1.023MHz, P 코드는 10.23MHz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보다 10배 더 빨리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CA 코드라고 하면 P 코드는 다시 세분해서 여기 사이에 10개가 더 있는 거예요. 10개를 더 해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 시간 동안에만 똑같은 거리로 간주하니까 P 코드를 이용한 PPS가 CA 코드를 이용한 SPS보다 더 정확할 수밖에 없죠. 거기까지만 설명하고요. 너무 또
깊게 나가면 또 헷갈리니까. SA도 여러분 일주차 가질 때 잘 조사를 했습니다. 90년도에 나중에 또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90년도에 이라크에서 걸프전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스포츠 중계뿐만이 아니라 전쟁조차도 위성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더라, 방송으로 중계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게 큰 사건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때 미국에서 운영하는 GPS에 무료긴 무료인데 이게 정확도를 저하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잡음이라고 하거든요. 라디오를 들을 때 깨끗하게 들려야 되는데 지직거린다. 그거를 잡음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들려야 위치 결정이 잘 되는데 잡음이 섞여 있으면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지 않는 거죠. 미국이 그걸 했어요. 그거를 Selective Availability,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미국 이외의 국가, 러시아나 유럽이나 중국 이런 데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쟁을 할 때 미국이 이 신호에 위치 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오차를 부여하는구나, 잡음을 부여하는구나. 미국 GPS 시스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도 독자적으로 GPS와 같은 그러한 위치 결정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SA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2000년 5월 2일 날, 5월 1일에서 5월 2일로 넘어가는 자정, 밤 12시 땡 할 때 이 SA를 이제 해제시켰어요. 완전히 영구적으로 해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많이 올라갔는데요. 정확도는 많이 올라갔는데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의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우주 부분 아까 제어 부분 했었죠. GPS 우주 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위성이라고 했습니다. 위성. GPS 위성. 그러니까 위성과 관계된 것이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각 궤도는 총 몇 개냐면 6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6개의 4개의 위성. 그러니까 6개의 4개의 위성이니까 24개가 되는 거죠. 24개의 위성이 있고 예비 위성 플러스 3개의 예비 위성이 운영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자, 위성은 0.5 항성일. 하루는 1항성이래요. 1항성일. GPS는 뭐라고 했어요? 하루에 지구를 2번 돈다고 했죠. 지구를 2번 도니까 0.5 항성일이죠. 정확히는 11시간 11시간 58분. 한 바퀴 도는데,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11시간 58분입니다. 약 0.5일 정도 걸리죠. 0.5일. 0.5일. 이 항성일은 데이. 그냥 데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데이. 0.5일 걸린다. 0.5일 주기로 지구를 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돈다는 거죠. 하루에. 여기 위성의 궤도 나와 있네. 6개 궤도. 위성의 고도는 약 1000km가 아니고 2만 km 정도 되죠. 2만 km. 2만 km. 책에 따라서는 2만 200km 이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우주니까요. 그 상에서 2만 km를 중심으로 2만 200도 될 수 있고 2만 200도 될 수 있고 뭐 19,000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2만 km 또는 2만 200km. 1000km 상공은 제가 알기로 요 전에 GPS 전에 했던 NNS 시스템은 1000km 상공에서
도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GPS는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2만 킬로에서 도니까 지구를 하루에 2번 도는데 1000킬로니까 2만 킬로에 20분의 1이니까 여기 짧죠. 짧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구를 어떻게 해요? 더 빨리 돌죠. 그래서 약 하루에 12번 정도 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NNS 시스템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자, 가장 중요한 오차 요인이 아닌 것은 위성의 배치 상태. 여기 아까 DOP, DOP에 관련된 거고요. 이거 중요하고요. 신호 전달과 관련된 오차. 신호 전달. 그러니까 위성에서 수신기까지, 여기는 우주고 지구죠. 그래서 여기서 인류 오면서 이걸 신호 전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신호의 전달. 이렇게 하면서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뭐 이렇게 된다고 했죠. 또는 다른 곳을 맞고 이렇게 온다고 했죠. 건물 같은 게 있으면 건물을 맞고 반사돼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죠. 그거하고 관련된 오차. 수신기 자체, 저가의 수신기 같은 경우는 시계가 싸구려 시계가 탑재됐기 때문에 타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시간을 재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은 오차 요인이고요. 자료 호환은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라인 X, 리시버 인디펜던트 익스체인지 포맷이라고 그랬죠. 파일이죠. 파일. 이거는 자료 호환이기 때문에 중요한 오차 요인은 아니죠. 이건 뭐라고 했어요? 나는 A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데, A라는 회사 장비를, A라는 수신기, 그 다음에 A 회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데, B 회사에서 만든 수신기, 이 수신기에서 관측된 자료를 요 A라는 회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에 불러오려고 할 때 포맷이 틀리기 때문에 안 불러진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 요 포맷을 이용해서 일단 여기에서 만든 로우 데이터를 이 포맷으로 변경하고 A 회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에서 이 로우 데이터, 원시 자료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호환된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을 하는 거죠. 지금은 대부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오차 요인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성요소, 우주 부분, 제어 부분, 사용자 부분. 디귿은 아니겠죠. 디귿은. 정밀도가 가장 높은 것은 두 가지. 상대측이라고 했죠. 단독측이, 1점측이, 절대측이 아니라고 했고, DGPS, 상대측이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 상대측이, 얘도 상대측이라고 했죠. 상대측이. 실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거죠. 후처리는 관측하고 나중에 처리하는 거죠. 실내 들어와서. 상대측이, 이게 세 개가 다 상대측인데, 일단은 여기서 얘가 가장 답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답일 수도 있고 요게 답일 수도 있고 애매한 거예요. 아까 그 DGP 설명하면서 했는데, 물론 리을보다는 디귿이 훨씬 정확하죠. 관측하고 실내에 들어와서 처리하는 거니까. 얘는 실시간이니까 좀 떨어지겠죠. 근데 요 DGPS가 코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반송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코드를 이용하는 경우, 반송파를 이용하는 경우. 둘 다 DGPS인데 이 문제에서는 DGPS는 이 코드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면은 이의제기 들어오면 이거 제가 만들 때는 이거 답 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기사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고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DGPS는 이것도 상대측이란 말인데, 상대측이는 코드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고 반송파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다. 그런데
요 기사시험에 나온 요 DGPS는 코드를 이용한 DGPS를 말한다. 예. 근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코드도 있고 반성파도 다 DGPS라고 하기 때문에 예. 니은과 디귿은 똑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고요. 기사시험이기 때문에 후처리 상대축이 이걸로 여러분들이 답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G답. 아까 DOP는 위성의 배치 상태를 의미한다 했어요. 배치 상태. 배치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는데요. 예, 이것도 뭐 숫자 계산이 있는데요. 대학원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요. G는 기하학적인, 기하학적이 두 개 있네요. 기하학적인. G는 지오메트릭이라는 뜻이거든요. 지오메트릭. 지오메트릭. 지오메트리. TRY 하면 기하학. 기하학. 그림으로 하는 거 있죠. 그림으로 푸는 거. 그런 거를 기하학이라 도형. 그런 거를 기하학이라고 하거든요. 지오메트릭 하면 이제 형용사로 기하학적인 이런 뜻이에요. 뭘 기하학적이냐? 수신기가 아니라 위성. 위성의 배치 상태. 위성이 어떻게 배치됐냐. 그거에 따라서 수신기의 정확도가 정해질 수 있는데 이것도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의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G답. 위성의 기하학적 배열과 관련된 함수다. 자, GPS, WGS 84. 아까 뭐였죠? NNS, WGS 얼마? 72. 월드 지오데틱 시스템. 타원치 이름들, 타원치 이름. 헤이포드, 베셀 1841. 이것도 다 타원치. 지오이드는 다른 얘기고. 요 세 개는 타원치는 뭐냐면 A와 B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A가 얼마, B가 얼마. A가 10, B가 5다. 라고 하면 A가 10, B가 5. 이렇게 한 타원치. 지구의 형상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거를 각자 주장하는 건데, 월드 지오데틱 시스템 84는 요 세 번째 WGS84 베셀 1841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잘 맞는 타원치고, 헤이포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일부분만 잘 맞는 거고, 월드 지오데틱 84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이렇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냥 잘 맞아 들어가는 그런 타원체이기 때문에 월드란 말을 써서 WGS 84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개는 그런 거고요. 지오이드는 그거하고 타원체가 아니에요. 이 세 개는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드상에서 A와 B를 알고 있으니까 타원체를 딱 그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지오이드. 이런 거라고 울퉁불퉁한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아무도 못 그리는 거예요. 그냥 추정만 하는 겁니다. 추정, 예측, 이럴 것이다 하고 예측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답은 WGS84. GPS 오차 중 송신된 신호를 동기화하는 데 발생하는 시계 오차와 전기적 잡음에 의한 오차는 송신된 신호니까 위성이 있고 지구상에 수신기가 이렇게 있을 때 위성에서 신호가 이렇게 쫙 오게 되죠. 이때 위성에서 수신기까지 신호를 발사하는 것을 송신이라고 하죠. 송신. 그래서 송신된 신호를 동기화하는데, 그래서 이게 GPS 수신기를 탁 키면 위성에서 이 발사된 송신된 신호가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 딱 키면, 수신기를 딱 키면 수신기 자체 내에서 이 위성과 똑같은 신호가 따라락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수신기를 딱 키면
위성에서 오는 신호하고 똑같은 신호가 따라라 이렇게 발생이 돼요. 발생이 되는데 발생이 됨과 동시에 위성에서의 신호가 들어오죠. 근데 여기에서 딱 켰을 때 여기에 도착하는 신호는 이미 그 전에 발사된 신호죠. 다시 한번 수신기를 딱 켰을 때 위성에서의 그 신호가 수신기 자체적으로 발생을 해요. 똑같은 신호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발생함과 동시에 수신기에서 위성 신호를 수신을 하는데 그 수신된 요 신호는 이미 그 전에 수신기를 딱 켜기 전에 한참 전에 위성에서부터 출발한 신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랑 맞지가 않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신호지만 뭐라고 해야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여기는 시작이 여기고 여기는 시작이 여기 요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맞춰주는 거예요. 싱크로 한다고 해요. 싱크한다고 해요. 싱크. 동기화시킨다. 동기화시키는 이게 맞추는 거거든요. 요 맞추는데 뭐가 관여를 하냐? 시계오차 시계오차가 관여를 한단 말이죠. 그때 시계오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성에도 시계가 있고 수신기에도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위성의 시계오차, 그 다음에 수신기 시계오차, 그래서 델타 T라고 보통 하거든요. 위성 시계오차에서 수신기 시계오차의 차이. 위성도 시계오차가 있고 수신기도 시계오차가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델타 T라는 걸로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전기적 잡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기적 잡음은 수신기 자체, 수신기가 전자장비라고 했죠. 이 수신기 자체의 어떤 그 전파에 의한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런 오차 원인?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적 잡음. 전자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그런 거에 의한 오차가 뭐냐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수신기 오차, 수신기 오차는 전기적 잡음에 의한 오차는 수신기 오차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시계 오차도 수신기에도 시계 있으니까 해당이 되죠. 기억 맞는 거고요. 위성의 시계 오차, 여기 시계 오차는 두 가지라고 했죠. 위성 시계 오차, 수신기 시계 오차. 두 가지니까 위성 시계 오차도 맞는데 전기적 잡음은 수신기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전기적 잡음이 없으면 2번도 답이 되지만 여기에 전기적 잡음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2번은 절반만 맞는 겁니다. 절반만. 3번 요거는 관계없고요. 4번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요 3번 같은 경우는 다중 전파 경로, 보통 다중 경로, 영어로는 이제 멀티패스라고 하는데요. 멀티패스는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위성에서 수신기까지 신호가 다이렉트로 와야 되는데 여기에 높은 건물이 있는 거예요. 높은 건물. 빌딩이 있단 말이에요. 빌딩, 건물. 그래서 이쪽에도 위성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위성은 쭉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일리 와야 되는데, 이 위성 일리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갔다가 반사돼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경로가 일리 와야 되는데, 이러한 경로로 오는 거죠, 신호가. 그러면 일리 갔다 일리 오니까, 시간에서 오차가 걸리니까 정확한 거리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위치 결정에 오차가 많이 생기는 거죠. 이러한 오차를 다중 경로 오차라고 그래요. 다중 경로 오차. 여기 대기 조건에 의한 오차는 두 가지가 있죠. 요거는 대륙권 오차와 대륙권
대륙권 오차와 전리층 오차. 전리층 오차. 어려워요. 이 오차를 여러분들이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학자들이 해가지고 어떤 오차 모델을, 오차식을, 실험식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집어넣어서 오차를 산출하기도 하고, 전리층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죠. L1, L2 이중 주파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식을 구성해서 하면 전리층 오차는 이제 삭제되기 때문에 오차 자체가 소거되는 그러한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게 다 오차들인데, GPS와 관련된 오차들인데, 여기서 이 문제에 맞는 시계 오차일 경우에는 수신기 시계 오차, 위성 시계 오차 다 답이 되는데, 거기 플러스 전기적 자본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수신기 오차 이렇게 해줘야 맞겠다, 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GPS 측량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아닌 것은 1번, 2번, 3번은 전부 GPS 측량 오차가 되고요. 4번 시차는 리을의 시차는 사진 측량에서 나오는 거죠. 사진 측량. 항법 메시지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GPS는 항법 메시지와 관측, 항법 자료와 관측 자료가 있죠. 그래서 항법 메시지는 위치하고 관계된 거예요. 위성의 어떤 상태,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조금 불안한지, 또는 위성의 위치가 정확한지, 좀 부정확하다면 그 위치를 보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숫자, 정보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 그것을 항법 메시지라고 합니다. 항법 메시지. 관측 자료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의사거리나 반송파, 그거를 관측 자료라고 하고요. 항법 메시지는 위성의 어떤 상태 또는 위치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 일단 패스, 위성의 상태 정보 맞고요. 전리층 보정, 위성 시계 보정 개수, 그렇죠. 그 어떠한 것은 이제 보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이 전리층 오차에 따른 보정, 위성 시계 오차에 따른 보정.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거고요. 1번은 지구의 자전 속도는 조금 거리가 먼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법 메시지는 위성 또는 오차와 관계된 것, GPS 위성 또는 오차와 관계된 것이 항법 메시지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GPS 측량의 특성, 내비게이션을 생각하라고 했죠. 내비게이션, 측정 간 시통이 요구된다. 이거는 토탈 스테이션이라고 그랬죠. 야간 관측, 내비게이션 가능하고요. 낮시 내비게이션 가능하고요. 전리층 영향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리층 오차가 있다고 했죠. 그 오차를 이제 보정해서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맞고 1번이 조금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성 요소는 뭐예요? 2번이죠. 관리 부분. 이런 금방 풀 수 있겠죠. 의사거리에 영향을 주는 오차와 거리가 먼 것은, 이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의사거리에 영향을 주는 오차. 그래서 요거의 답은 위성 시계 오차는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전리층 굴절 오차. 여기 계속 나오는데 1번하고 3번은 정확하게 맞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 지오이드 변화. 이거 이제 GPS 위성이 있든 측량을 하든 하지 않든 지오이드는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게 좀 거리가 멀고요. 그 다음에 위성 궤도의 오차. 요거는 의사거리, 그러니까 위성과 수신기 간의 거리, 그거하고는 영향이 없고요.
GPS를 이용해서 위치를 결정하는 위치 결정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오차인데, 일단 뭐 이거의 답은 4번이에요. 4번인데 4번이 이제 가장 거리가 멀고 2번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랬죠. 예. 1번, 3번이 확실하게 맞고 2번은 한 30% 정도 맞고 4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예, GPS 신호는 그렇죠. P코드, CA 코드, 반성파. 1번 SA는 신호가 아니라 조치라고 그랬죠. 조치. 정확도를 저하시키는 조치라고 그랬습니다.